요즘 거울을 보거나 길가 창가에 비친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. 이유는 자세가 이렇게 안 좋았었나 혹은 내가 목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었나 하면서 놀라신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, TV, 책 등을 보는 현대인들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일자목, 거북목이 되기가 쉽고 이게 심해지면 목 디스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목 디스크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유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최유성입니다. 네, 목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다고 그렇죠. 들었습니다. 현대인들 대부분이 목 통증 한 번쯤은 겪게 되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제가 인턴 레지던트를 수련할 때까지만 해도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현대인들이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. 네.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. 네. 또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결국 운동 부족과 그다음에 잘못된 자세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. 근데 이런 목 통증의 대부분이 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과 어깨 근육이 혹사당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목 디스크나 아니면 일자목이나 거북목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네. 근데 환자분들께 제가 딱 한 가지로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목 디스크나 아니면 일자목,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등이 굽어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요. 네,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등이 굽은 자세에 우리가 등이 꾸부정하게 앉아있게 되겠죠. 네. 핸드폰을 하는 자세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등이 꾸부정하게 있는 자세에서 등을 펴줘야 되는데 등이 펴지지 않고 목만 앞으로 쭉 내밀면서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눌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네, 저도 무심코 앉아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점점 좀 빠져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이제 머리가 커서 좀 무거워서 그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평소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사실은 자세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림으로 몇 가지 자세를 준비를 했으니까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자,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의자 높이도 적당하고 등이 꼿꼿하게 잘 펴져 있는 거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모니터의 높이도 내 하방 15도 정도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. 등이 많이 굽어 있죠? 네. 그다음에 시선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일자목 그리고 거북목의 상황이 되겠죠? 네. 자, 가운데 쪽의 그림을 보시면 의자 높이가 맞지 않은 거예요. 네, 허벅지가 뜨게 되겠죠? 이렇게 되면 등이 굽고 허리까지 굽고 목까지 문제가 생기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나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바른 자세와 잘못 잡은 자세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네. 자세를 또 잡게 맞아요. 됩니다. 한 번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 환자들은 또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?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죠. 네, 보통 거북목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거북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거북목 자체가 특별하게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맞는 얘기예요. 하지만 거북목에서 우리가 목 디스크로 이행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거북목부터 빠르게 조처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목 디스크가 생길 확률을 극도로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사지 같은 부분들도 거북목을 치료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마사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가 마사지를 한다는 거는 안쪽에 있는 표층에 있는 겉에 있는 근육들만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. 사실 거북목과 목 디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 심부 쪽에서 우리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안정화를 담당해주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. 등 쪽과 그리고 목 쪽에 있는 코어 근육들을 치료해 주기에는 마사지로만은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치료법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. 첫 번째가 뭘까요?
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추나요법을 먼저 시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. 사실 거북목에 대한 문제는 안쪽에 목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쳐주고 있는 등 쪽이랑 그리고 더 멀게는 허리 쪽에 있는 골반과 요추에서 잘 잡아줘야만 결국 안에 있는 주춧돌이 밑에서 잘 받쳐주고 있어야 목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허리에서부터 등 쪽 그리고 목 쪽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된 척추의 배열을 바로 맞춰주는 추나요법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통증이 나타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어떤 특정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이 부분들의 통증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침 치료를 통해서 저 안쪽에 있는 심부에 있는 근육들까지 같이 치료하는 방법들을 같이 시행을 해보시면 본인이 평소 때 셀프 마사지로 겉에 있는 근육들을 치료를 해주고 한 번씩 불편할 때마다 안에 있는 심부 쪽의 근육들을 바로 맞춰 나간다면 거북목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생기게 되는 디스크까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환자의 궁금증 살펴봤고 또 치료법도 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저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목이 아플 때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, 팔 왜 동시에 또 이렇게 아프기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네. 있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잠을 잘못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 목이나 어깨가 아파 보신 적은 한 네. 번씩은 있을 겁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목에 연결된 것들이 다 같이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. 네. 목과 어깨 쪽의 근육들, 네. 그다음에 어깨 뒤쪽,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죠. 네, 네. 날개뼈에서 그 안쪽으로 내려가는 등 쪽으로 통증이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우리가 흉요추 연접부라고 하는 몸통의 중간부 뒤쪽, 등 쪽에 항상 저는 저기 담이 걸립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어깨 쪽의 문제가 잘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깨 관절 쪽 넘어가서 팔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연합체들이 하나가 무너져 나가는 그 과정들을 순망치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근육과 인대 그리고 힘줄의 문제가 같이 연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근육성의 통증들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게 되겠죠. 네. 디스크가 눌리면 눌린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튀어나간 것들이 신경을 자극을 할 거예요. 이때는 통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근육과 인대 이런 부분들의 통증은 그냥 단순하게 뻐근하다 아니면 뭐 담이 걸린 것 같다.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신경 쪽의 디스크 기원성의 통증들은 저리다, 찌릿찌릿하다, 그 다음에 한 줄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다. 네.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자, 이때는 빠르게 병원에서 처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. 네, 이렇게 목 통증이 있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방치를 하면 목 디스크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목 네. 디스크 진단 받았다고 해서 꼭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환자분들도 요새는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목 디스크에 일단 수술보다는 다른 치료를 먼저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랑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통증 자체도 허리 디스크보다는 목 디스크가 훨씬 더 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는 이 신경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유격이 있어가지고 신경들이 어느 정도 잘 피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통증을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잘 감수를 할 수가 있는데 목 쪽은 우리 신경이 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튀어나와도 그리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도 이게 되게 심해지거든요. 네. 일단 통증 자체도 클 뿐더러 허리 같은 경우에는 큼직큼직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그만큼의 부작용이 덜한데 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섬세하게 수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훨씬 네. 더 작은 조직이고 그다음에 꽉 차 있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수술 자체가 일단 난이도가 높고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수술은 최대한 미루시는 게 적당합니다. 그리고 다행인 점 하나는 목 쪽의 디스크에서 우리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지가 않는데 목 안쪽에서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팔 쪽, 다리 쪽으로 마비가 오거나 네. 아니면 뭐 다른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봤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이때만 수술을 하게 되고 전체 환자의 한 2에서 3% 안쪽입니다. 네. 100명 중에 97명, 98명은
수술 없이도 거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추나요법을 통해서 목에 걸리는 디스크의 부하를 줄여준다든지 네네. 아니면 신바로 약침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척추 치료 한약들을 통해서 디스크를 다시 흡수시키고 신경을 재생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으니까 꼭 수술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저는 이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 목 디스크를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단순 근육통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맞아요.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환자분들이 보통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 금방금방 나아가지고 제가 그냥 놔뒀습니다. 파스 좀 붙이고 아니면 진통제 좀 먹고 아니면 뭐 물리치료 좀 받고 네. 뭐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이번엔 조금 길게 가고 뭔가 팔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네. 이미 시간은 조금 늦은 거예요. 그때면.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다음번에 통증이 또 나타날 때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하냐면 일단 양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근육성의 통증 그리고 인대 쪽 그리고 그다음에 힘줄 이런 부분들의 연부 조직의 통증은 우리가 운동 많이 하고 나서 뻐근한 느낌들이 있죠. 네. 그리고 마사지 받았을 때 그 뻐근한 느낌들. 여기에서 약간 뭐 찢어지는 듯한 느낌까지 포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린 느낌이 나타난다. 네. 손이 부은 것 같다. 손에 힘이 좀 빠진다. 그리고 예전보다 뭐 정밀한 동작들을 수행하기가 어렵다.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팔이 저리면서 찌릿찌릿하는 통증들이 뭔가 훨씬 더 날카롭게 나타난다면 이런 통증의 양상은 신경기원성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내가 푹 쉬어주면 일반 근육성의 통증들이 다 나아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걸 넘어서게 되면 만 3일이 됐는데도 통증이 계속 이어진다면 뭔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신경 쪽에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네.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.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자, 이게 저희 병원에서 쓰는 이학적 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. 만약에 내가 왼쪽 편에 목이나 어깨 그리고 팔 쪽에 통증이 있다면 왼쪽 통증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머리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. 네, 자, 네. 이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. 목 통증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. 최유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효선 씨, 고맙습니다. 예. 휴대전화에서 종종 실종 경보 문자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.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문자 이후에 올해 6월까지 137건의 실종 경보 문자가 발송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중에 52건이 시민 제보를 통해서 실종자를 찾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. 네. 치매 환자가 실종 경보 문자 발송 30여 분 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고요. 또 환자를 10여 분 만에 찾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. 네, 정말 문자를 받게 되면 많은 관심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